자, 이번에는 다를 거다. 기술 붐이 일 때마다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말이죠. 이 한마디 안에는 엄청난 기대감이랑 뭐랄까 약간의 의심이 같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과연 그럴까요? 정말 이번엔 다를까요? 오늘 저희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AI 골드러시. 말 그대로 내일을 움직이는 기술의 심장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따라가 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번엔 다른 슈퍼사이클 이야기부터 시작해서요. 그 다음엔 치열한 AI 군비 경쟁,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하는 아주 미세한 기술, 유리 위에 미래를 쌓는 법을 볼 거고요. 네 번째로는 이 전쟁터가 어디로 옮겨가는지,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기술이 어떻게 지정학적인 신냉전으로 번지는지까지 그 거대한 흐름을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주제, 이번엔 다른 슈퍼사이클입니다. 지금 이 AI 열풍을 이끄는 경제적인 배경이 바로 이 메모리 칩 붐이거든요. 이게 왜 과거랑은 좀 다를 수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과거로 한번 돌아보죠. 메모리 시장 정말 롤러코스터 같았어요. 2017년에 클라우드 붐으로 한번 확 떴다가 바로 다음에 꺾였죠. 그리고 2021년 코로나 때문에 다들 집에 있으니까 기기 수요가 폭발하면서 또 한 번 슈퍼사이클이 왔는데 이것도 결국 1년 만에 다시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다르다는 말이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AI 슈퍼사이클은 뭔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딱 두 가지,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요. 자, 먼저 수요를 보세요. 과거에는 클라우드 서버 증설이나 코로나 같은 일시적인 이벤트였잖아요. 근데 지금 AI 모델의 성장은 이건 뭐 규모나 지속성 면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공급 쪽이에요. AI를 돌리려면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가 엄청나게 필요한데 이걸 만들려면 기존의 1번 D램 생산 라인을 뜯어 고쳐야 하거든요. 이건 그냥 불황이라서 투자를 줄이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생산 구조 자체를 바꾸는 정말 거대한 대전환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연쇄 반응, 뭐랄까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AI 때문에 HBM 수요가 빵 터지죠? 그럼 반도체 회사들은 돈 되는 HBM 만들려고 기존 D램 라인을 막 전환해요. 그럼 자연스럽게 PC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일반 D램 공급은 확 줄어들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스마트폰 제조사 같은 고객사들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D램이 부족하다 하면서 웃돈을 줘서라도 물량을 확보하려고 심지어 장기 계약까지 맺으면서 말 그대로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자, 지금까지 AI의 연료라고 할 수 있는 메모리 칩 이야기를 해봤다면 이제는 AI 혁명의 엔진, 즉 두뇌에 해당하는 프로세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AI 두뇌, 그러니까 AI 칩 시장은요, 지금 거대한 두 개의 세력이 맞붙고 있어요. 이걸 비유하자면 딱 애플 대 안드로이드 구도입니다. 한쪽에는 엔비디아, 칩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모든 걸 꽉 쥐고 자신들만의 강력한 폐쇄 생태계를 만드는 딱 애플 같은 전략이죠.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AMD가 있습니다. 여럿이 힘을 합쳐서 개방형 생태계를 만들어서 엔비디아에 맞서는 딱 구글 안드로이드 같은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이 두 거인의 싸움이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자, 이런 전략 이야기가 좀 추상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는데 이걸 아주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5만. 이게 뭐냐면요. 현대차가 주문한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블랙웰의 수량입니다. 5만 장이요. 자동차 회사가요. 와, 이건 진짜 이 AI 군비 경쟁이 이제 빅테크 기업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그리고 이 5만 장이라는 숫자는 그냥 장비를 많이 샀다는 의미를 넘어서요. 현대차에게는 이건 엄청난 전략적 방향 전환을 뜻합니다. 전 세계 자동차 회사 중에 GPU를 이렇게 많이 사는 곳은 테슬라 다음으로 현대차가 처음이거든요. 과거의 자율주행 개발이 좀 지지부진했던 걸 생각하면 이번에야말로 칼을 갈았다고 볼 수 있죠. 이제 AI 전쟁은 산업의 경계를 허물고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강력한 AI 칩들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근데 이 칩들의 성능을 100%, 아니 200% 끌어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이제는 칩 자체뿐만 아니라
이 칩들을 서로 연결하고 받쳐주는 판, 즉 패키징 기술이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패키징 기술 혁신의 한가운데 바로 유리, 글래스 기판이라는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글래스 기판의 핵심 기술이 바로 이겁니다. TGV, Through Glass Via. 우리말로는 관통 전극 유리라고 하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아주 얇은 유리판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구멍을 수직으로 쫙 뚫고 그 안을 구리로 채워서 칩과 칩 사이를 연결하는 초고속 데이터 하이웨이를 만드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은 칩을 더 빽빽하게 쌓을 수 있으니까 AI 반도체 성능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좋아지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머리카락보다 얇은 구멍을 수만 개 뚫었는데 그중에 단 하나라도 불량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검수 과정이 정말 중요해요. 두 단계로 검사를 하는데요. 먼저 AOI라는 광학 검사로 유리 표면에 흠집은 없는지, 구멍은 제대로 뚫렸는지 겉모습을 싹 훑어보고요. 그 다음엔 엑스레이를 쏴서 유리 내부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혹시 구리가 덜 채워진 곳은 없는지, 아니면 미세한 공기방울, 즉 보이드가 숨어있지는 않은지 속까지 완벽하게 확인하는 거죠. 자, 이렇게 아주 미세한 기술의 세계를 들여다봤는데요. 다시 시야를 좀 넓혀보겠습니다. 이런 첨단 기술들이 결국 어디서 진짜 전쟁을 벌이게 될까요? 이제 전쟁터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넘어서 바로 우리 손안, 주머니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과 스마트 글래스 시장이죠. 특히 스마트폰 시장에서 흥미로운 움직임이 보입니다. 한동안 좀 잠잠했던 삼성의 자체 칩 엑시노스가 화려한 부활을 꿈꾸고 있거든요. 다음 갤럭시 플래그십 모델에서 퀄컴 스냅드래곤과 함께 무려 4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건 단순히 우리 칩도 써요 하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목표는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협상력이에요. 레버리지죠. 생각해보세요. 삼성의 스마트폰 사업부가 우리에겐 엑시노스라는 대안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되면 주력 공급사인 퀄컴과의 칩 가격 협상에서 얼마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될까요? 이건 단순히 돈을 더 버는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주도권, 즉 권력을 가져오는 게임인 겁니다. 자, 이번엔 스마트 글래스로 가볼까요? 여기서도 아주 재미있는 기술적 돌파구가 나왔어요. 원래 풀컬러 화면을 만들려면 아주 작은 빨강, 초록, 파랑, LED 칩을 한 판에 빽빽하게 박아야 하거든요.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JBD라는 회사가 머리를 썼습니다. 굳이 한 판에 다 만들 필요가 있나? 발상을 전환한 거죠. 빨간색만 내는 패널, 초록색만 내는 패널, 파란색만 내는 패널을 각각 따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걸 프리즘으로 하나로 합쳐서 우리 눈에는 풀컬러로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와, 정말 기발하지 않나요?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출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이 모든 기술들, 메모리, AI 칩, 패키징, 스마트 디바이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의 거대한 흐름, 바로 지정학과 만나게 됩니다. 기술이 어떻게 신냉전의 무기가 되는지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이 넥스페리아라는 회사의 운명을 보면 기술 기업이 강대국들 싸움에 끼면 어떻게 되는지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원래 네덜란드 회사였는데 중국 자본에 인수됐어요. 그런데 미국이 이 회사의 모기업을 제재해버리죠. 그러자 갑자기 네덜란드 정부가 나서서 이건 우리 회사다 하면서 본사를 사실상 국유화해버립니다. 여기에 중국이 있는 공장들이 우린 네덜란드 본사랑 상관없다, 독립하겠다고 선언해버리는 정말 막장 드라마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수조 원짜리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보세요. 삼성은 낸드 플래시의 40%를 중국 시안에서, SK 하이닉스는 D램의 40%를 중국 우시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엄청난 비중이죠. 그런데 만약에 한국이 미국과 더 가까워지고 미중 갈등이 극에 달하면 중국이 이 공장들을 가만히 둘까요? 너희도 넥스페리아처럼 될 수 있다는 무언의 압박카드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는 이야기죠. 지정학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 질문으로 닫으려고 합니다. AI라는 거대한 기술 패권 경쟁의 시대, 과연 기술의 힘은 국경이라는 지리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지정학이라는 거대한 힘 앞에 무릎 꿇게 될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펼쳐질 미래 기술 지도의 모습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